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사실 것인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사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영양 연구자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18년간 임상진료를 해왔으며 수백 명의 환자들이 만성두통과 편두통으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약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저렴해서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을 위협하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한국에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끔 오는 두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망치는 만성적이고 쇠약하게 만드는 통증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비싼 약물들, 침술, 물리치료, 마사지, 그 어떤 것도 오래 효과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 두통은 단순히 통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빈번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60% 더 높습니다. 60%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신다면 뇌 속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두통은 장과 뇌 사이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5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들어오셨을 때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당시 73세셨습니다. 30년 넘게 편두통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매일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부작용이 위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잠을 주무실 수 없으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병력을 살펴보고 다른 모든 의사들이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두통이 항상 식사 후 정확히 2-3시간 후에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단서였습니다. 저는 장로의 축에 관한 최신 연구를 공부했습니다. 수백 건의 임상시험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타이밍 시간대, 즉 황금 시간대가 있으며 그때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두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방하는 신체의 보호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식사 전 정확히 90분 전에 올바른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식이섬유는 위와 장의 보호용 젤층을 만듭니다. 이 젤층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혈류에서 염증성 화합물을 유발하는 위험한 혈당 급등을 방지합니다. 이 염증성 화합물들이 뇌로 이동하여 두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 효과의 일부만 얻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섭취하면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90분 지점이 소화 시스템이 준비되고 식이섬유의 두통 예방 특성을 최대화할 준비가 된 때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18년간의 임상 관찰과 연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동료들에게 이 연구를 발표했을 때
그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테스트했습니다. 박 여사님께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일 만에 두통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4가지 약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기 한국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완전한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며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한 가지를 연구하는데 제 경력의 마지막 18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만성두통과 편두통으로 고통받았던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였습니까? 점심 식사 후였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식이섬유를 드셨습니까? 귀리, 채소, 통곡물, 빵 같은 것을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와 두통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한 이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식사와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무작위로 섭취할 때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강기사가 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 공복에 가장 먼저 섭취할 때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매주 보는 비극입니다. 선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확히 들은 대로 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전 정확히 90분 전에 소화 시스템에 들어갈 때만 장로의 보호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90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90분 시간대 동안 신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 정확한 타이밍에 빈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따라 젤 같은 코팅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포도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다가오는 식사에 정확히 알맞은 양만큼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것은 식사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발생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데 이 혈당 상승이야말로 대부분의 오후 두통과 편두통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무작위 섬유질 섭취보다 50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90분의 준비 시간 동안 장내 세균이 특정 단수의 지방산, 특히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부티레이트는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도달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분자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관자놀이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만드는 실제 화학적 원인입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전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이 전체 준비 과정을 건너뛰게 됩니다. 섬유질이 즉시 음식과 섞입니다. 그 보호용 젤 코팅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장내 세균은 부티레이트를 생성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혈당은 여전히 급상승합니다. 사이토카인이 여전히 체내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통을 겪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7세 여성을 치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모든 약을 다 써봤습니다. 고섬유질 식단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지만 다르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고 점심 식사 9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에 정확히 물에간 아마씨 2큰 술을 섞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6일 만에 편두통이 멈췄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두통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노의 축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0분이라는 황금 시간대를 지켰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을 먹으면서 왜 여전히 고통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식사 90분 전이라는 시간대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신경과 진료실에서 18년간 수천 명의 두통 환자들이 계속 고통받거나 완전히 통증을 없애는 것을 관찰한 임상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항상 타이밍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장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섭취 90분 전, 섬유질이 특별한 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3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당이 혈류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뇌 통증 중추에 직접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두개골 주변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 화학 물질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섬유질을 식사와 함께 또는 30분 전에 또는 2시간 전에 먹으면 두통 보호 효과를 최대 500배까지 잃게 됩니다. 왜일까요? 신체의 호르몬 분비는 정확한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90분 시간대가 장이 섬유질의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소화기관이 완벽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제 진료실의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긴장성 두통을 앓다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비싼 약들, 침술, 카이로프랙틱 치료. 몇 시간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식사 일기를 검토했을 때 실제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오트밀, 점심엔 채소, 현미밥. 하지만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섬유질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정확히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에 물에 간 차전자피 2큰 술을 섞어서 마십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90분을 기다립니다. 6시에 평소 저녁 식사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단지 그 한 가지 타이밍 조정만 했습니다. 6일 만에 매일 겪던 두통이 심한 통증에서 가벼운 불편함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실패했는데 왜 이것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장노의 축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것은 장에서 뇌간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음식이 도착하기 90분 전에 수용성 섬유질이 장에 도달하면 통증 신호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신경 경로가 통증 신호를 약화시킬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섬유질을 먹습니다. 그러고는 왜 여전히 오후 두통이나 저녁 편두통이 생기는지 궁금해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침 섬유질은 정오쯤 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가장 많이 먹는 식사는 보통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아침에 먹은 섬유질은 이미 완전히 소화되어 배출된 상태입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혈당을 안정시킬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는 식사에 맞춰 섬유질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 식사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더 많이 먹습니다. 저녁에는 더 피곤합니다. 신체의 인슐린 반응은 아침에 비해 저녁에 더 약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두통 유발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내일부터 정확히 이 방법을 실행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를 파악하십시오. 그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정확히 그 시간에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십시오. 80분도 아니고 100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섬유질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두통을 영원히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식이섬유와 관련된 모든 가능한 타이밍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침 식이섬유, 저녁 식이섬유, 식사와 함께 먹는 식이섬유, 식사 사이에 먹는 식이섬유. 그리고 제가 놀란 사실은 이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두통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일부 타이밍은 장애가스와 염증을 일으켜 두통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90분 골든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 획기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허공에서 뽑아낸 임의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은 소화 시스템에서 특정 연쇄 반응을 촉발하여 두통을 일으키는 혈당 급증과 염증 신호를 차단하도록 장로의 축을 준비시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기 정확히 90분 전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이섬유가 장벽을 따라 보호용 젤 코팅을 형성합니다. 이 코팅은 식사 30분 전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완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3시간 전에 섭취하면 이미 녹아서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나 정확히 90분에 이 젤은 식사가 도착하는 바로 그때 최고 두께와 효과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장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두통의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이섬유 보호막 없이 음식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급증은 췌장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내도록 촉발합니다. 30분에서 60분 후에 일어나는 인슐린 급락은 뇌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확장되게 만듭니다. 이 빠른 변화가 관자놀이와 임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90분 전에 그 식이섬유 젤이 완벽하게 위치해 있으면 당 흡수를 최대 70%까지 늦춥니다. 혈당은 절벽이 아닌 부드러운 언덕처럼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급증이 없다는 것은 급락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락이 없다는 것은 혈관 수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축이 없다는 것은 두통 유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15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통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가장 많은 양의 식사인 점심 식사 정확히 90분 전으로 식이섬유 섭취 시간을 바꾸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그녀의 두통은 한 달에 12번에서 단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해결책이 얼마나 간단한지 깨달았을 때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타이밍 규칙은 이것입니다. 제 말은 절대로 잠에서 깬 후 30분 이내에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소화 시스템은 여전히 깊은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위산 생성이 가장 낮은 시점입니다. 장수축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소화 시스템에 식이섬유를 쏟아붓는 것은 발효, 가스를 만들고 실제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대신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이섬유 루틴 후에 복부 팽만감을 느끼고 두통을 겪는 이유입니다. 대신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전에 깨어난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8시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9시 30분에 주요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순서입니다. 2시간 깨어있기, 그 다음 식이섬유, 그 다음 90분, 그 다음 가장 많은 양의 식사. 세 번째 타이밍 비밀은 저녁 루틴에 관한 것입니다. 야간 또는 이른 아침 두통을 경험한다면 저녁 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두 번째 식이섬유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용량은 점심 전 복용량의 절반 정도로 더 적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저녁 식이섬유는 야간 소화 활동을 일으켜 천을 높이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존재하는 가장 큰 두통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밝히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최적 흡수 시간을 식별하는 정확한 방법이며 약속하건대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이섬유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고정된 설정을 가진 기계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화 시스템은 나이, 식사 패턴, 심지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고유한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애는 제가 준비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엔진을 예열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기 정확히 90분 전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장 내벽에 특수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수용체들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 두통을 유발하는 정확한 염증 경로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서울,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을 앓은 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비싼 약물, 침술, 심지어 전체 음식군을 제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식이섬유 섭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일 아침 9시에 오트밀을 먹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3일 동안 그녀에게 언제 가장 배가 고픈지, 언제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지, 언제 소화음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추적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리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가장 많은 양의 식사는 저녁 UBMC 저녁 식사였지만 그녀의 장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식이섬유 섭취를 저녁 식사 90분 전인 정확히 오후 4시 30분으로 옮겼습니다. 11일 만에 그녀의 편두통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신만의 골든 윈도우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식별하십시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이것이 저녁 식사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는 정확한 시간을 적으세요. 이제 90분을 거꾸로 세어보세요. 그것이 목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깐,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장이 활동기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배고픔이 아니라 약한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쉽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꼽 아래 5cm 지점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 부위가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소화의 불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30분 더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2세 이모님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비원으로 평생 야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몸의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식사를 자정에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밤 10시 30분에 수용성 섬유질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분을 괴롭혔던 만성 긴장성 두통이 2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섬유질이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소화기관이 아직 깨어나는 중입니다. 위산 생성이 낮습니다. 장 운동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준비되지 않은 장에 섬유질을 강제로 넣으면 그것은 젖은 시멘트처럼 그곳에 머물러 복부 팽만과 가스를 유발하지만 두통 예방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부적절하게 발효되어 히스타민 화합물을 방출함으로써 실제로 반동성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3일 재설정 프로토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날, 당신의 자연스러운 배고픔 패턴을 관찰하고 적습니다. 둘째 날, 가장 많은 식사 전 90분 시간대를 테스트합니다. 셋째 날,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조정합니다. 복부 팽만을 느꼈다면 섬유질 섭취 시간을 15분 늦춥니다. 아무 효과도 느끼지 못했다면 15분 앞당깁니다. 넷째 날에는 개인의 황금 시간대를 확정하고 그 순간부터 장이 두통 방어 시스템이 됩니다. 이 타이밍을 추측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시간대를 중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만큼 신성하게 여기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어떤 두통약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전체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이밍 메커니즘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섭취하는 모든 섬유질, 알그램 1g이 낭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기회를 이 실수가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장에는 제가 준비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보안 게이트처럼 생각하세요. 게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열립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추운 밖에서 기다립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게이트가 잠겨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기관 내부에서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많은 식사 90분 전,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90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이 90분의 소중한 시간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정확히 이 타이밍에 빈 위장에 들어가면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젤은 위와 소장벽을 따라 퍼져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 코팅은 두통을 유발하는 혈당 급등에 대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젤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섬유질을 먹으면 음식이 도착할 때 젤이 아직 형성되는 중입니다. 음식이 불완전한 젤을 뚫고 들어가서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식사 3시간 전에 섬유질을 먹으면 젤은 완벽하게 형성되지만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분해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타이밍 창이 닫힙니다. 이 90분 동안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내 미생물군이 신호를 받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깨어나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막는 열쇠입니다. 뇌 주변 혈관의 염증이 대부분의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박테리아들은 정확히 70분에서 90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68세 박씨 할머니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1년 동안 만성 두통에 시달린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1년입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치료비로 4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90분 시간대를 설명했을 때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할 수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도해보세요. 딱 일주일만요. 타이밍을 정확히 따르세요. 그분은 매일 점심 정확히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섞은 차전자피 가루 15g을 섭취했습니다. 점심이 항상 가장 많은 식사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분은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내내 두통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3주째에는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많은 식사를 확인하세요. 한국의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녁입니다. 어느 식사든 상관없지만 음식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식사여야 합니다. 둘째, 그 식사 시간 정확히 90분 전으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매일 알람이 같은 시간에 울려야 합니다. 몸은 일관성을 좋아합니다. 셋째, 알람이 울리는 순간 즉시 섬유질 용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10분 후가 아닙니다. 텔레비전 시청을 마친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섬유질은 수용성 섬유질이어야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보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차전자피가 가장 강력합니다. 열초도그램을 300ml에 미지근한 물에 섞으세요. 5분 이내에 모두 마시세요. 그런 다음 즉시 일반 물 200ml를 더 마시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창문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섬유질의 두통 완화 효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똑똑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섬유질 섭취는 모두 제대로 하면서도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단 한 가지
간단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무시하신다면 섬유질 보충제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적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간섭이라고 하며 매일 조용히 여러분의 장로의 소통 경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질 섭취 전후 2시간 이내에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칼슘 분자가 소화관에 있는 수용성 섬유질에 직접 결합합니다. 이것이 장벽이 처리할 수 없는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미주신경 신호를 활성화해야 할 섬유질, 혈당을 안정시켜야 할 섬유질, 두통을 예방해야 할 섬유질이 완전히 쓸모없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낭비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9년간 군발성 두통으로 고생하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9년간의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약물,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 보셨죠. 제가 90분 섬유질 타이밍 방법을 소개했을 때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제 지시를 완벽하게 따르셨어요. 차전자피 가루 정확한 양, 점심 90분 전에 정확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3주 후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호전이 없었던 겁니다. 두통이 여전히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앉아서 매일 일과를 1분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큰 잔으로 우유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칼슘이 많죠. 그리고 정확히 90분 후 지시대로 점심 전에 섬유질을 드셨습니다. 우유와 섬유질이 90분 떨어져 있으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칼슘은 섭취 후 최대 4시간 동안 소화기에서 활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아침 우유가 섬유질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장에서 순환하고 있었고 즉시 결합해서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섬유질 섭취 시간에서 최소 6시간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수정했습니다. 4일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통 강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2주 후에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나요? 아침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드시나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나요? 섬유질 섭취 시간 몇 시간 전에 치즈를 드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섬유질의 치유력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방해 물질이 아닙니다. 철분 보충제도 똑같은 결합 문제를 일으킵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 약을 드신다면 섬유질 섭취 시간에서 최소 5시간은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소 5시간입니다. 아침인 8시에 철분 약을 먹고 11시 30분에 섬유질을 드시면서 3시간 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철분이 여전히 장에서 매우 반응성이 높습니다. 섬유질을 붙잡아서 완전히 중화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주요 방해 요소는 유제품을 넣은 커피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하고 매우 파괴적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섬유질 복용 직전에 라테나 밀크커피를 마시면서 액체가 섬유질을 더 빨리 이동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칼슘 간섭과 카페인 간섭을 결합하는 겁니다. 카페인 자체는 섬유질을 막지 않지만 우유나 크림을 넣으면 섬유질 효과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키는 이중 장벽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섬유질 섭취 시간대는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4시간 전에는 칼슘이 많은 음식 금지, 5시간 전에는 철분 보충제 금지, 1시간 전에는 유제품이든 커피 금지. 이것이 여러분의 신성한 시간대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키세요. 아니면 두통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이 단 14일 만에 만성 두통을 없애는 데 사용한 섬유질 타이밍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째,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를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식사가 무엇이든 그것이 목표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찾으면 정확히 90분을 거꾸로 세세요. 이것이 황금섬유질 시간대입니다. 80분이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주식사 정확히 90분 전에 25g의 수용성 섬유질을 드셔야 합니다. 25g이 어느 정도냐고요? 중간 크기 고구마 2개입니다. 또는 익힌 귀리 3컵, 또는 껍질 있는 사과 4개. 하나를 선택하세요. 미지근한 물 2잔과 함께 그냥 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에 충격을 주고 흡수를 40% 막습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거의 1000에 가까워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섬유질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침 섬유질, 특히 아침 6시 전의 섬유질은 실제로 두통 민감도를 악화시키는 코르티솔 급증을 유발합니다. 장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휴면 상태입니다. 섬유질을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 3일 동안 장내 미생물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장이 섬유질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재훈련시킵니다. 72시간 동안 모든 가공 설탕, 모든 알코올, 모든 튀긴 음식을 제거하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오늘 밤 당장 버리세요. 이 3일 동안은 찐 채소, 흰 쌀밥, 두부,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한 식이섬유만 드세요. 매일 물을 최소 8잔은 드셔야 합니다. 4일째 되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눈 뒤의 압박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환자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이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약값으로 800만 원 이상을 썼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90분 전에 고구마와 미지근한 물. 3일 리셋, 2주 안에 편두통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잊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사항입니다. 이런 식이섬유 방해 요소들을 피해야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면 효과의 60%가 사라집니다. 치즈나 크림 같은 고지방 유제품은 장 내벽을 코팅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제산제는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장노의 신호를 완전히 중화시킵니다. 제산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신다면 중단하거나 식이섬유 섭취 시간으로부터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결과를 기록하세요. 간단한 공책을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머리 통증을 1부터 10까지 척도로 평가하세요. 어떤 식이섬유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적으세요. 2주 후면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두통은 이 방법을 놓치거나
식이섬유 방해 요소를 먹은 날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병원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규율과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90분 전, 수용성 식이섬유 워리포스그램, 미지근한 물 2잔, 시작할 때 3일 리셋. 이게 전체 시스템입니다. 저는 73입니다. 한국에서 18년간 신경과를 진료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여러분의 두통은 평생의 형벌이 아닙니다.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을 단 하루의 두통에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아는 모든 분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과요.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90분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적어두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가장 많이 드실 식사를 정하세요. 90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식이섬유 분량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통제권을 되찾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두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식이섬유를 드실 건가요? 그리고 어느 식사를 90분 타이밍으로 목표로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이 타이밍 비법을 알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이었습니다.